현상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만화나 영화, 게임 같은 곳에서 범죄자나 특정 인물을 잡아오면 돈을 준다는 포스터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것을 현상수배라고 하며 현상수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상수배범, 그리고 현상수배범을 잡아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상금이라고 하죠. 현상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1997년 탈옥수 신창훈의 현상금은 5천만원, 2004년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현상금은 5천만원, 2014년 횡령범 유대균의 현상금은 1억원, 2014년 횡령범 유병원의 현상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 현상금의 금액이 다른데 도대체 현상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들면 그 사람은 용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를 수사기관이 조사하다 보니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피의자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공소라고 하며 그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재판을 요구하기 전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숨어버려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의 여러가지 정보를 공개해 전국의 수사기관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지명수배라고 하며 지명수배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명수배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범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우리가 현상금이라고 부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경찰청의 경찰청장이 정하게 되며 보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0만원, 10년 미만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0만원, 5년 미만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0만원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상습 폭행이나 도박장 개설, 마약 재배나 판매 관련해는 500만원 이하, 강도, 마약 수출, 아동학대 관련해는 1000만원 이하, 조폭활동, 위조지폐 관련, 성폭행 관련해는 2천만원 이하, 인신매매, 여론조작, 사이버 테러 관련해는 5천만원 이하, 살인, 불법 선거운동, 뇌물, 문화재 범죄 관련해는 1억원 이하, 선거 후보자 매수, 불법 정치자금,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빠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현상금은 최대 5억원까지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용의자를 잡는 즉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청 수사과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가 만들어져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같은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정해진 보상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여러 명의 도움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만화나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현상수배의 경우 데드 우어 얼라이브라고 해서 죽여서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럴 경우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현상금을 노리며 활동하는 사람을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며 아무리 많은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년에 5번이 최대입니다. 현상금은 꼭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생태계를 교란하는 뉴트리아나 붉은 귀거북의 포상금이라는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